오늘은 파운드 케이크를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밀가루, 설탕, 버터, 달걀이 각각 1파운드씩 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케이크이고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배합비가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많은 양의 버터와 달걀이 들어가는 반죽형 케이크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크림법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제조해 볼 건데요. 재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박력분, 설탕, 버터, 유화제, 소금, 탈즙 우유, 바닐라 향, 베이킹 파우더, 달걀이 되겠습니다. 자, 계란부터 먼저 그램을 맞춰 보겠습니다. 크림법은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함께 버터에 나누어 투입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란의 형태로 사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640g을 계량해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은 주어진 개수를 전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램을 재서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크림법으로 제조를 해볼 건데요. 크림법으로 제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쿠키는 수작업을 많이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케이크는 기계 작업을 보통 해주게 되죠. 그래서 기계 미싱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버터는 계절이나 작업장의 온도에 따라서 버터의 되기가 너무 단단하면은 잘게 자르거나 혹은 약간의 열을, 중탕이죠. 열을 주면서 버터를 부드럽게 만든 후에 작업을 하셔야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일단 버터부터 넣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크림법의 순서는 버터를 부드럽게 풀고 설탕, 소금, 그리고 오늘은 유화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유화제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밀가루에는 탈즙 우유와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바닐라 향까지 함께 채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계로 가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터가 부드럽게 풀리면 지금 이 안에는 설탕 이외에도 소금과 유화제를 함께 넣어놨어요. 예, 함께 같이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네, 계속 섞어 볼게요. 자, 버터에 지금 설탕, 소금, 그리고 유화제가 함께 들어갔고요. 지금 이 네 가지의 재료가 부드럽게 섞여서 밝은 색을 띠면은 그때부터 계란을 투입하면서 크리머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섞였을 때보다 색톤도 밝아지고 부피도 약간 증가했어요. 자, 이제 계란을 나누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작업장의 온도나 계절에 따라서 크리마를 할 때는 고속 믹싱이 가능하고
저는 오늘 버터의 상태도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단을 살짝 낮춰서 3단 중속 믹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을 넣으면 처음에는 바로 흡수가 되지 않지만 이 노른자의 성분에 의해서 버터와 수분이 적절히 잘 섞이게 됩니다. 예, 버터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 계란을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빨리 넣으면 더 이상 섞이지 않고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반대로 너무 늦게 넣으면 파운드가 부풀어야 될 적정 부피가 있는데 그 이상 부풀게 되면서 나중에 꺼냈을 때 모양의 찌그러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저는 두 번째 달걀을 넣어 볼게요. 하시면서 중간에 적절한 스크래핑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반죽이 닿지 못하는 옆면이나 바닥도 싹 정리를 해주세요. 계란을 나누어 투입하는 시간의 텀은 너무 정확한 시간은 3, 4분 후에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반죽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 정도 되면은 반죽이 불안하지 않아서 다음 계란을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계란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세 번째 넣어 볼게요. 달걀이 들어갈수록 반죽의 부피도 훨씬 더 증가가 되고 설탕의 입자도 계란 수분에 의해서 녹아내리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반죽으로 변해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 달걀을 넣고 크리마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크리마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반죽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달걀을 넣고요. 그 달걀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때까지, 그 역할이라 하면 설탕도 녹여주고 부피감도 증가시키고 수분도 증가가 되면서 반죽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완성된 반죽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탕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훨씬 더 광택감도 나고요. 반죽을 자주 스크래핑 해주면서 바닥이나 벽면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모두 다 균등하게 크리마가 잘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마의 기계 작업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는 작업 테이블로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루를 먼저 채를 쳐볼게요.
빵에서는 가루를 채치는 작업이 생략 가능하지만 제과에서는 꼭 반드시 채를 치셔서 덩어리 뭉침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를 치고 또 가루 재료들끼리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자, 이제 크리마가 다 된 반죽에 가루 재료를 섞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주시면서도 뭉침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금 신속하게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반죽을 거품형에서는 그 거품이 죽지 않도록 섞는 게 중요하지만 반죽형에서는 반죽을 매끈하게 잘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제 나무 주걱으로 좀 바꿔서 힘있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반죽을 매끈하게 풀어서요. 반죽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반죽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운드팬은요, 이렇게 4개의 총 양으로 나누어서 팬닝을 할 건데요. 종이 재단은 파운드팬에 맞추어서 모양을 재단합니다. 총 2장으로 파운드팬에 맞추어서 저는 3등분으로 접었고요. 펼침 단면이 나올 수 있도록 옆면에 자극을 내고 앞뒷면으로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는 크기에 맞게 사이즈를 고려낼 건데요. 이렇게 해서 파운드 틀에 종이가 저는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재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를 틀에다 한번 껴볼 건데요. 자, 좁은 면에 종이를 앞뒤로, 가운데 종이 앞뒤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각에 맞추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재단이 파운드팬 4개로 준비가 되었고요. 조금 전에 섞어 놓은 반죽을 양을 나누어서 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의 팬닝은 짤주머니에 담아서 팬닝 하셔도 좋습니다. 4개의 양이 균등하게 팬닝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팬이 지금 폭이 좁기 때문에 반죽이 흐르거나 종이나 펜에 지저분하게 묻지 않도록 하시면서 팬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윗면은 가운데가 살짝 오목하고 양 끝이 올라붙는 반죽의 형태로 윗면을 다듬으면 내용물이 가운데로 지나치게 볼록하게 튀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윗면을 다듬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을 고무주걱을 이용해서요, 양 끝을 잡아당기고 가운데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팬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반죽을 잡아 보면은요, 전체의 반죽의 양이 골고루 팬닝이 됐는지가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팬닝을 하시고요. 남은 반죽이나 혹은 많이 담겨 있는 반죽으로 반죽을 조금 나누어서 마무리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팬닝이 완성이 되었고요. 오븐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굽기 과정이 조금은 다른 케이크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윗껍질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 칼금을 구운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윗껍질 색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도록 다시 뚜껑을 덮어서 구워내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모두 4개의 파운드를 평철판에 받쳐서 칼금을 낼 때 중간에 꺼내서 칼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서 들어가고요. 굽기의 온도도 일반적인 케이크의 온도보다는 조금 올려서 구워야 되기 때문에 윗불을 200 이상 세팅을 해주고 강하게 구워내고 그 다음에 칼금을 낸 후에는 다시 180 이하로 낮추어서 길게 구워주는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운드의 윗면에 칼금을 낼 건데요. 보시면 윗면만 나와 있고 아직 내부는 출렁이기 때문에 반죽을 조심스럽게 꺼내 오시고요. 또한 내부가 아직 많이 출렁이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도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파츌러에 식용유를 살짝 묻히고요. 칼금을 내주세요. 자, 이때 커터 칼을 이용해서 칼금을 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칼금을 냈고요.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하고 파운드 툴보다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운데 지지대를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븐에 들어가면서 윗뚜껑을 덮어서 처음에 나왔던 이 색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구워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40분 이상 길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틀에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운드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는요, 우리가 크림밥으로 제조하는 대표적인 반죽형 케이크였고요. 다만 굽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굽는 방법이 조금은 독특하기 때문에 먼저 윗껍질을 낸 후에 신속하게 칼금을 트고 더 이상 진한 색이 나오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가면서 구워내는 형태였어요. 또한 내용물이 많고 뚜껑을 덮기 때문에 뚜껑을 덮은 이후로 40분 이상 길게 구워서 충분히 내용물이 익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 완성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